더블바보TV 특별 탐방기획 구산선문을 찾아서 이번 시간은 실상산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상산문은 구산선문 가운데 가장 먼저 산문을 열고 활동하여 사실상 최초의 산문입니다. 중국 선을 가장 먼저 한국에 소개한 도의국사의 상징성 때문에 그분이 종조인 가지산문이 최초의 산문으로 소개되었지만 창건 시기만으로 볼 때 실상산문의 실상사가 가지산문의 보림사보다 30여 년이나 앞서고 있습니다. 실상사는 전라북도 남원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도량입니다. 실상산문을 개창한 분은 홍척선사로 아쉽지만 이분의 행적을 알 수 있는 기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조당집과 탑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으로 휘는 홍직, 시호는 증각, 타포는 응료 정도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최치원이 쓴 지증대사 비명에서 홍척선사와 관련한 몇 가지 기록이 남아 있는데 홍척선사를 신라 선불교의 대표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북산의 도의와 남악의 홍척이라 하여 도의국사와 홍척선사의 영향력이 상당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북산은 설악산 진전사에 은둔했던 도의선사를 의미하고 남악이 바로 지리산의 홍척선사를 말합니다. 실상산문의 계산조인 홍척선사도 도의선사와 마찬가지로 810년에 당나라에 가서 서당지장의 선법을 전해받고 도의선사보다 5년 뒤인 826년에 귀국하여 실상산문을 형성하였는데 도의선사보다 귀국은 늦었지만 부산선문 가운데 최초로 고향인 남원시 산내면에 산문을 형성한 것입니다. 홍척선사는 흥덕왕과 그의 아들 성강태자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지리산에서 선풍을 드날릴 수 있었고 교종이 득세하던 그 당시 드물게 왕실과 통로를 열었기에 실상사는 왕권과 가장 밀착한 산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홍척선사가 실상사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자 왕실에서도 선사를 경주로 초청하게 되는데 왕실에 들어가면 당시 흥덕왕이 몸을 낮춰 예를 올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다룬 가지산문의 도의선사는 왕실과 왕족과 배척을 받았던 것과는 대조적이죠. 정치적으로는 당시 흥덕왕이 김원창의 난 같은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여 흩어진 민심을 수습해야 할 때였거든요. 당시 신라사회는 교종이 우세하여 주로 진골 출신의 왕족과 호족들의 대규모 불사를 통해서 교종과 결탁해 있었는데 이들은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왕의 입장에서는 이들에 대한 견제가 필요했고 왕족, 귀족들과 결탁한 교종을 억제하고 홍척선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계기가 됩니다. 게다가 잘 아시다시피 신라 말기가 되면 골품제의 모순이 극에 달하잖아요. 진골 귀족의 숫자가 늘어나 관직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깊어지게 되고 관직 싸움에서 밀려난 진골은 연고가 있는 지역으로 돌아가 호족 세력이 됩니다. 지방 세력가들 역시 중앙 진출을 갈망하지만 골품제의 한계로 번번이 좌절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선불교의 등장은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부각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왕실에서는 왕족과 귀족들의 견제장치로 골품제에 막힌 지방 호족들에게는 새로운 정신적 지주로 홍척선사의 실상산문이 왕실의 외호를 받아 크게 선풍을 진작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실상산문의 중심 사찰인 실상사로 들어가 보실까요?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에 있는 실상사는 홍척선사가 문을 열었을 때는 그 이름은 지실사였고, 실상사라는 이름은 고려 초기부터 사용되었는데, 이 이름은 홍척선사의 존칭인 실상선정국사의 앞 두 글자를 따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상사는 정유재란 때 큰 불로 폐허가 되었다가 숙종 때 다시 지어졌으며, 이후 고종 때 또 한 차례 큰 불로 사찰 정각 대부분이 소실되었다가 다시 중수를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의 사찰이 깊은 산중에 자리 잡고 있는 데 비해 지리산 자락의 실상사는 들판 한가운데 세워져 있는 것이 특이합니다. 만수천을 가로지르는 해탈교 양쪽에 세워져 있는 석장승을 지나 천왕문까지 가노라면 평화로운 시골 들판을 걷는 느낌입니다. 실상사에는 일반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주문이 따로 없습니다. 일주문은 세속의 세계와 열반의 세계로 구분되는 문이지요. 그런데 실상사에 일주문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중생의 세속 세계나 부처님의 열반 세계가 구분되지 않고 결국 지금 여기 내가 서 있는 공간이 바로 깨달음의 세계라는 선의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실상사에서는 성과 속의 경계가 따로 없는 불이이자 평등한 공간 구조를 볼 수 있는데, 실상사가 평지에 위치한 것이나 일주문과 계단이 없는 것 등이 그것입니다. 실상사의 주 법당은 보광전입니다. 보광전 안에는 주불인 아미타 불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상이 있습니다. 실상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정각은 바로 약사전인데요. 이곳에는 보물 제41호 남원 실상사 철조 열의 좌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 열의 좌상은 통일신라 말 여러 선종사찰의 철불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신라시대 불상의 특징을 그대로 이어받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약사전에 모셔져 있었고 목재 수인으로 되어 있던 철불의 철제 수인이 복장에서 발견되면서 약사불로만 알려져 있던 철불의 명칭에 대해 문제가 제기됩니다. 바로 철제 수인이 아미타 수인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철불의 수인으로 봐서 아미타불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철불이 창건 당시에는 주법당인 보광전에 봉안되어 있었고 비로자나불이라는 주장 역시 있는데, 주불의 명칭에 따라 정각의 이름이 정해지는 관례로 보거나 대부분의 선종사찰이 비로자나불을 주불로 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정밀한 연구 결과에 따라 밝혀지리라 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발견된 철불 수인의 손가락이 모두 절단되어 있다는 것인데, 일설에 의하면 일제강점기에 이 철불이 일본의 땅 기운을 누른다고 하여 그들에 의해 양 손목이 강제로 잘렸으며 대부분의 손가락도 잘려진 것으로 봅니다. 실상사를 처음 지으면서 함께 세웠다는 보물 제37호 동서 3층 석탑과 보물 제35호 실상사 석등은 전형적인 통일신라 시대의 건축 양식으로 도량 전체를 외호하고 있는 듯합니다.
계산조이신 홍척선사의 사리가 모셔진 보물 제38호 증각대사탑은 자물쇠와 문고리까지 세밀하게 새긴 것이 눈길을 끄는데 후기 통일신라 시대의 우수한 조각수를 엿볼 수 있습니다. 보물 제33호 수철화상탑은 실상산문의 2조인 수철선사의 사리를 모셔놓은 탑으로 입적 당시 왕이 탑 이름을 능가보월이라 하여 수철화상 능가보월탑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탑은 보물 제34호 수철화상 탑비와 함께 전형적인 신라 승탑의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상산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인 백장암으로 가보겠습니다. 백장암은 실상사의 부속 암자입니다. 실상사는 홍척선사가 지금의 이 백장암터에 창건하였다가 규모가 커지자 제자인 수철화상에 의해 지금의 실상사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백장암이야말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선종을 개창한 유서 깊은 장소인 것이지요. 이 백장암은 실상사와 같은 시대인 9세기 초에 창건되었으며 대부분의 문헌에서는 백장암을 백장사로 기록하고 있고 17세기 중반까지도 그 규모가 엄청난 대가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상사가 선풍을 떨칠 때에는 실상산파의 참선도량으로 이용되었으며 세조 14년에 실상사가 화재로 폐허가 되다시피 했을 때는 약 200년 동안 실상사 스님들이 이곳에 머물렀을 정도로 백장암은 선종사찰의 맥을 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7세기 숙종 5년에 화재로 백장사가 소실되자 다시 사찰을 건립하려고 하였으나 협소한 백장사 터보다 넓은 실상사 터에 절을 짓기로 했고 그 이듬해 실상사를 중창한 이후 부속 암자인 백장암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리산 중턱에 당당히 자리하고 있는 백장암에는 일반적인 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풍부한 예술성과 독창적 상상력이 돋보이는 국보 제10호 실상사 백장암 3층 석탑이 있습니다. 마치 나무를 다루듯 돌을 섬세하게 조각한 모습이 시대를 뛰어넘는 아름다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 옆의 백장암 석등은 보물 제40호로 각 부분을 팔각형으로 만든 전형적인 통일신라 시대 작품으로 비교적 완연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받침부에 연꽃이나 난간을 새긴 기법이 옆의 3층 석탑 조각 기법과 동일하여 같은 시기인 9세기경에 세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상사 대웅전 앞의 석등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간결하고 소박한 모습이지요. 지리산 깊은 계곡에서 흐르는 만수천을 끼고 평평한 들판 한가운데 위치해 있는 실상사. 너와 나도 없고 성과 속이 없으며 부처와 중생, 인간과 자연 모두가 평등하다는 존재의 실상을 드러내주는 천년고찰 실상사는 지금 여기 내가 서 있는 이곳이
결국 깨달음이라는 선불교의 정신을 일깨워주는 사찰입니다. 한국 선불교의 원류 구산선문을 찾아서 지금까지 한국 선불교의 최초 형성도량 실상사 실상산문을 찾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독리산문이 이어집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